이번 영상에서는 스플라인에 스태틱 메쉬를 배치하고 그 메쉬가 랜드스케이프의 높이에 따라서 메쉬의 높이도 적응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붙잡고 이동을 해보면 랜드스케이프의 높이에 따라서 스태틱 메쉬의 높이도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이동하면 스플라인에 맞춰서 스태틱 메쉬도 그 위치가 곡선으로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베이직 레벨을 만들고 스플라인의 메쉬로 사용할 스태틱 메쉬를 모델링 모드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렉션 모드를 선택하고 모델링 모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탭을 선택하고 박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벨에 배치합니다. 위스를 400, 뎁스를 10, 하이트를 4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New Asset Location에서 저는 Current 폴더를 선택해서 현재 위치한 폴더에 이 메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 됐으면 Accept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한 폴더에 새로운 메쉬가 만들어졌고 저는 이 메쉬 이름을 SM1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물을 보시면 월 메쉬의 이 스태틱 메쉬의 가로 길이가 Y축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스태틱 메쉬를 열어보면 지금 아래쪽에 초록색 라인이 Y축이고 빨간색 라인이 X축인데 이 벽의 가로 길이가 Y축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X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메쉬의 로테이션을 90도 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X폼으로 들어가서 베이크 로테이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셉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보면 이제 이 가로 길이가 X축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스태틱 메쉬에서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가로 길이가 X축으로 잘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셀렉션 모드로 들어가서 폴더의 빈 곳에 우클릭하고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듭니다. 액터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은 bp 랜드스케이프 월로 하겠습니다. 파일을 엽니다. 왼쪽에서 Add 버튼을 선택하고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스플라인을 드래그해서 디폴트 씬 루트에 덮어 씌웁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메쉬의 길이는 400이기 때문에 스플라인의 길이를 최소 400으로 늘려줘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에 눈금에서 4칸 이상으로 이동해서 포인트를 이동시켜주고 이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 이름은 월 메쉬입니다. 타입은 스태틱 메쉬입니다. 컴파일하고 월 메쉬에 저희가 만든 메쉬를 할당해 줍니다. 왼쪽에서 월 메쉬를 끌어서 get으로 배치하고 핀을 끌어서 is valid 노드를 만듭니다. 물음표 표시가 된 is valid입니다. 실행핀을 연결하고 이제 월 메쉬에 제대로 된 값이 할당되어 있을 때만 뒤에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왼쪽에서 월 메쉬를 끌어서 get으로 배치하고 핀을 끌어서 get bounding box 노드를 만듭니다. 리턴 밸류를 우클릭하고 스플릿합니다.
get 바운딩 박스 노드는 타겟 메쉬에 가상의 바운딩 박스를 씌워서 최소 좌표의 값과 최대 좌표의 값을 벡터로 리턴합니다. 그래서 최대 좌표에서 최소 좌표를 빼주면 3차원 공간에 있는 바운딩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맥스에서 핀을 끌어서 서브트랙트 노드를 만들고 최소값을 핀을 끌어서 서브트랙트 노드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 노드를 우클릭해서 스플릿합니다. X값을 통해서 메쉬의 가로 길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변수 이름은 월 위스로 하겠습니다. 이제 밸리드 핀을 끌어서 연결하고 이 X값에서 가로 길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스태틱 메쉬를 X축으로 정렬해 줬던 것이고, 그리고 뷰포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스플라인 포인트도 앞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X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스태틱 메쉬를 정렬을 해줬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준 노드들을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노드를 드래그해서 우클릭하고 콜랩스 펑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은 getWallWidth로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스플라인을 끌어서 배치하고 핀을 끌어서 getNumberOfSplinePoint 노드를 만듭니다. 이제 getNumberOfSplinePoint 노드는 해당 스플라인에 몇 개의 포인트가 있는지 정수값으로 반환합니다. 뷰포트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스플라인은 포인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노드에서는 숫자 2가 반환될 것입니다. 리턴 밸류에서 핀을 끌어서 서브트랙트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2를 빼주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하고 포르프를 만듭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포르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행핀을 연결하고 레스트 인덱스 핀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포르프의 인덱스에서 우클릭하고 변수로 만듭니다. 변수 이름은 current point index로 하겠습니다. 실행핀을 연결하고 왼쪽에서 스플라인을 끌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에서 핀을 끌어서 get distance along spline at spline point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current point index를 끌어서 배치하고 포인트 인덱스에 연결합니다. 이제 이 노드는 해당 포인트에서 스플라인 액터까지의 거리를 출력합니다. 지금 current point index가 0이라고 가정하면 스플라인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액터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서는 0이 출력될 것입니다. 이 세 노드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current point index에 add 노드를 만들고 이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포인트 인덱스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return value에서 핀을 끌어서 변수로 만들고 변수 이름을 current point distance로 하겠습니다. 실행핀을 연결하고 이제 이 다음 점과 현재 점의 거리를 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value에서 핀을 끌어서 subtract 노드를 만들고 위쪽에서 return value를 끌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핀을 끌어서 변수로 만들고 변수 이름을 current spline length로 하겠습니다. 실행핀을 연결하고 왼쪽에서 current spline length를 끌어서 get으로 배치하고
월 위스를 끌어서 개수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커런트 스플라인 랭스 핀을 끌어서 세이프 디바이드 노드를 만듭니다. 월 위스를 끌어서 연결하고 세이프 디바이드 노드에서 핀을 끌어서 플로어 노드를 만듭니다. 플로어 노드는 내림 노드입니다. 리턴 밸류에서 핀을 끌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변수 이름은 current mesh count로 하겠습니다. 실행핀을 연결하고, 지금 이 기능은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고 그것을 메쉬의 길이로 나눠서 점과 점 사이에 몇 개의 메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개수를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점과 점 사이 거리가 0이라서 현재 월 위스인 400보다 작으면 커런트 메쉬 카운트에는 0이 들어갈 거고, 이제 400이라면 커런트 메쉬 카운트에는 1이 입력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준 기능들도 함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을 드래그해서 펑션으로 만들고, 함수 이름을 get current spline length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노드는 이 뒤쪽에서 핀을 끌어서 그레이터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핀을 끌어서 브랜치 노드를 만들고 실행핀을 연결합니다. 이제 이 커런트 메쉬 카운트가 0 이상일 때만 그 이후에 작성되는 코드들이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레이터 노드까지 드래그해서 우클릭하고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get current mesh count로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current spline length를 끌어서 배치하고 current mesh count를 끌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length에서 핀을 끌어서 디바이드 합니다. 핀을 연결하고 여기서 우클릭해서 새로운 변수로 만듭니다. true 핀을 연결하고 이 변수 이름은 current modified mesh width로 하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메쉬의 개수로 나눠서 수정한 메쉬의 길이를 이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current mesh count를 끌어서 배치하고 subtract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숫자 1을 빼주고 빈 곳에 우클릭하고 for를 만듭니다. 그리고 subtract 핀을 rest index에 연결하고 실행 핀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current modified mesh width를 개수로 배치하고 multiply 노드를 만듭니다. 핀을 끊고 인덱스 핀을 끌어서 multiply에 연결하고 다시 multiply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핀을 끌어서 add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current point distance 변수를 끌어서 핀에 연결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개수로 배치하고 핀을 끌어서 get location at along spline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add 노드에서 핀을 끌어서 distance에 연결합니다. 이 노드는 해당 스플라인에서 이 거리만큼 디스턴스만큼 이동했을 때, 앞으로 나갔을 때
스플라인에서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 벡터로 리턴하는 노드입니다. 왼쪽에서 스플라인을 끌어서 get으로 배치하고 핀을 끌어서 get tangent at distance along spline 노드를 만듭니다. 왼쪽에서 리라우트 노드에서 핀을 끌어서 디스턴스로 연결합니다. 이 노드는 해당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이 타겟 스플라인의 접선 벡터를 반환하는 노드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서 인덱스에서 핀을 끌어서 add 노드를 만들고 1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위쪽 4개의 노드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add 노드에 핀을 끌어서 multiply 노드에 연결합니다. 이제 위쪽에 4개의 노드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add 노드에서 모두 디스턴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오른쪽에 위쪽에 우클릭하고 add spline mesh component 노드를 만듭니다. 리턴 밸류에서 핀을 끌어서 set start and end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리턴 밸류에서 핀을 끌어서 스타트 포지션에 연결하고 이 세 번째 노드에서 끌어서 엔드 포지션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탄젠트 노드에서 핀을 끌어서 클램프 벡터 사이즈 노드를 만들고 최소값을 1로, 최대값을 current modified mesh width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해서 아래쪽에 탄젠트 노드에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 리턴 밸류를 스타트 탄젠트에 연결하고 리턴 밸류를 엔드 탄젠트에 연결합니다. 이 set start and end 노드는 스플라인 메시 컴포넌트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의해주는 노드입니다. 이제 왼쪽에 forLoop에서 핀을 끌어서 스플라인 메시 컴포넌트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왼쪽에서 리턴 밸류에서 핀을 끌어서 set static mesh 노드를 만듭니다. 실행핀을 연결하고 노드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new mesh에는 월 mesh를 끌어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리라우트 노드에서 핀을 끌어서 attach component to component 노드를 만듭니다. 실행핀을 연결하고 페런트에는 스플라인을 끌어서 연결해 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구현이 됐으면 스플라인을 따라서 메시가 배치가 됩니다. 컴파일하고 랜드스케이프 월을 배치하고 포인트를 선택해서 늘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시가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포인트를 추가해서 스플라인 포인트를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보면 이제 메시가 스플라인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메시가 곡선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메시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스플라인을 따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스태틱 메시를 열어보시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지금 이 박스 메쉬의 면이 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휘어지지가 않는 상태여서 이런 식으로 박스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스플라인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메쉬에 엣지 루프를 추가해서 곡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모드로 들어가서 SM월을 끌어서 레벨에 배치하고 모델 탭을 누르고 폴리그룹 에디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인서트 엣지 루프를 선택합니다. 엣지 루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메쉬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왔다 갔다 해보면 이렇게 초록색 라인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메쉬가 이 방향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균일한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포지션 모드를 이분으로 선택하고 넘버 루프를 2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분으로 선택하면 메쉬의 간격이 20개로 넘버 루프에 설정한 값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메쉬가 20개로 잘렸습니다. 던 버튼을 누르고 어셉트 버튼을 누르면 변경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제 메쉬를 열고 다시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메쉬가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방금 배치한 랜드스케이프 월을 보면 이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작성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모양으로 곡선으로 스플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랜드스케이프 높이를 판단해서 랜드스케이프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BP 랜드스케이프 월을 만들고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핀을 끌어서 시퀀스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0번 핀을 끌어서 0번 핀을 컨트롤 클릭한 상태에서 1번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스플라인을 끌어서 get으로 배치하고 스플라인 핀을 끌어서 get number of spline point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return value에서 subtract 노드를 만들고 1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하고 for로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퀀스 실행핀을 for로프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스플라인을 끌어서 배치하고 핀을 끌어서 get location at spline point 노드를 만듭니다. 이것은 스플라인의 로케이션을 가져오는 노드입니다. 인덱스를 끌어서 포인트 인덱스에 연결하고 이 좌표는 로컬이 아닌 월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턴 밸류에서 우클릭하고 스플릿 합니다. Z에서 핀을 끌어서 add 노드를 만들고 한 번 더 핀을 끌어서 subtract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각각 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너무 작으면 랜드스케이프의 높낮이 변화가 큰 경우에 메쉬가 깨져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값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우클릭하고 make 벡터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x는 x에 y는 y에 각각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노드는 Z에, 마이너스 노드는 아래쪽 Z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라인 트레이스 노드를 만듭니다.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메이크 벡터 노드를 스타트 핀에 연결하고 아래쪽 메이크 벡터를 엔드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포루프의 실행 핀을 라인 트레이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리턴 밸류에서 핀을 끌어서 브랜치 노드를 만들고 아웃히트에서 핀을 끌어서 브레이크 노드를 만듭니다. 브레이크 노드를 확장하고 왼쪽에서 스플라인을 끌어서 배치하고 핀을 끌어서 set location at spline point 노드를 만듭니다. 이 노드는 스플라인 포인트의 위치를 세팅해주는 노드입니다. 실행핀을 연결하고 브레이크 노드에서 로케이션 핀을 인 로케이션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포루프의 인덱스 핀을 포인트 인덱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는 월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구현한 기능을 보시면 스플라인에 배치된 포인트를 전부 가져와서 루프를 돌려서 전부 스플라인 포인트의 로케이션을 전부 가져와서 Z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라인 트레이싱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싱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난 곳으로 스플라인 포인트를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로우 디버그 타입을 통해서 for duration으로 설정하고 드로우 타임을 20초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웃라이너에서 BP 랜드스케이프 월을 선택하고 위로 움직여 보면 지금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했기 때문에 바로 라인 트레이스가 수행돼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라인 트레이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플레인에 라인 트레이스가 됐고 그래서 이 각각의 스플라인 포인트가 아래쪽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액터를 선택해서 위로 움직여도 그리고 아래로 움직여도 메쉬의 높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레벨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맵은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본 랜드스케이프고 다른 랜드스케이프 해보시고 싶으시면 만들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들어가셔서 스커프트를 통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BP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고 디버깅은 이제 멈춰주겠습니다. 지금 그 랜드스케이프 월을 배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스플라인을 선택해도 이제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다시 이동해서 시퀀스 노드에서 핀을 끌어서 브랜치 노드를 만들고 컨디션을 우클릭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변수 이름은 activate line trac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 에디터블을 클릭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컴파일하고 레벨로 돌아가서 activate line trace를 끄면 이런 식으로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플라인을 선택하면 포인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플라인을 늘려서 랜드스케이프에 적용이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액터를 선택하고 액티베이트 라인 트레이스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이것은 중간중간에 스플라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애드 스플라인 노드를 추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랜드스케이프의 높이에 따라서 그 굴곡이 되는, 구부러지는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여도 그 모양이 잘 변하고, 이런 식으로 높이의 변화에 따라 메쉬의 높이도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플라인 포인트를 아까처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랜드스케이프에 적용하는 메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